이번에 면접에 들어가셨던 이제 선배들에게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좀 AI로 썼던 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했던 건데 뭔가 어색함이 묻어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저희가 글씨체도 사람마다 이게 있듯이 문장을 풀었을 때도 자신만의 이게 특유의 그런 게 묻어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면접관들도 이미 다 알고 있죠.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 이게 꼬리 질문을 하다 보면 들킬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남이 써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류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챗GPT나 합격 자소서를 베껴 쓰시고 최종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스스로 작성을 해보셔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이야기 케미스트리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서 퍼니스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생샷님을 모셨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뭐 AI로 쓴다고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AI가 좀 편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면접에 들어가셨던 이제 선배들에게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좀 AI로 썼던 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했던 건데 뭔가 어색함이 묻어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저희가 글씨체도 사람마다 이게 있듯이 문장을 풀었을 때도 자신만의 이게 특유의 그런 게 묻어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많이 써보시고 자소서 같은 경우는 그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AI를 통해서 좀 검토나 좀 가다듬는 형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저 때는 뒷샷이 좀 전형적인 좀 시작할 때 참고서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많이 했고, 그걸로 해서 보통 기출문제 형식으로 많이 하고, 우선은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처음에 그냥 유형별로 문제를 먼저 연습을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 때는 무조건 시간을 지키시고,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면 그냥 그대로 딱 끝나고 채점을 하세요. 오답 같은 경우는 나중에 풀어봐도 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거나 안 풀리는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유튜브에 방법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따라 해보시면서 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좀 많이 풀릴 것 같고, 인적성은 좀 자소서나 인적성은 진짜로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많이 연습하는 게 제일 크지만, 이거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대놀이라고 아시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인대놀이 이게 좀 살짝 옛날에는 저희 뭐 성심환 이런 거 긴장할 때 많이 먹잖아요. 인대놀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시켜주는, 진정시켜주는 약인데, 이게 또 약국에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이제 약인데, 인대놀 처방을 받으면 이제 면접 가기 전에 혹시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미리 먹어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을까 싶으면 이제 면접 들어가기 한 1시간 전, 2시간 전이나 해서 드시고 나시면 이제 확실히 긴장되는 것도 덜해지고, 그것만 있으면 사실 면접은 긴장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자신감 있게 준비했던 거 하고 후회 없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생샷님께서 자소서 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뭐 챗GPT나 그런 걸로 자기소개서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좀 봤을 때 서류는 붙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희의 목표는 서류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인 거잖아요. 요즘에 면접관들도 이미 다 알고 있죠.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 이게 꼬리 질문을 하다 보면 들킬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남이 써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류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챗GPT나 합격 자소서를 베껴 쓰시고 최종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작성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성 같은 경우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냥 많이 푸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저는 인대놀이 별다주처럼 별걸 다 줄여만 줄 알았는데 인대를 딱 듣자마자 약품 이름 같은데? 라고 해서 갑자기 약품 이름을 말할 것 같진 않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나 했는데 약품, 또 화공 출신이다 보니까 또 약품을 좀 많이 알죠. 그럼 인생샷님은 주니어 탤런트로 넘어오셨잖아요. 네. 제 주변 동기들이 이번에 주니어 탤런트 뭐 서류 탈락, 뭐 인성 탈락, 인성까지 붙어도 면접 탈락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온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이번에 막 13명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주니어 탤런트를 붙을 수 있었던 꿀팁. 저는 사실 이게 또 시기상의 또 이점이 있었긴 하죠. 왜냐면 지금처럼 이게 하이닉스가 이렇게 우리 최고야 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2등 정도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밑에라고 생각했던 이제 사회 시선도 있고 각자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워낙 주니어 탤런트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인드로 하이닉스 쪽에서 받는 느낌도 있었어요. 경쟁률도 그렇게 안 빡셌던 것 같고. 근데 물론 저희 때도 한 반절 정도? 네, 서류를 그렇게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래요? 네, 좀 면접에서도 좀 그만큼 많이 탈락을 시켰는데, 이제 딱 주니어 탤런트 같은 경우에는 저 때 당시에는 자기를 하기보다는 좀 나 진짜 여기 가고 싶어, 나 여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싫어, 그냥 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뭐 반도체 지식에서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그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워낙 뭐 부장, 파트장님이나 이런 정도의 직책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직무 쪽에서 이런 거를 보시지 않고 정말로 왜 오고 싶은 건지, 네, 정말로 딱 왜 오고 싶은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 이제 교대도 돌기 싫고 지역적으로도 애가 마음에 들고 그렇다.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 정말 오고 싶습니다 하고, 사실 그 질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명확하게, 물론 삼성에 다니면서의 배웠던 지식들을 명확하게 다 못했던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붙은 거 보면은 좀 그것보다도 제 태도나 좀 정말 오고 싶어하는 마인드를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면접관분들이 되게 솔직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유튜브나 뭐 다양한 교육 등에서 가르쳐 온 대로 면접을 보다 보니까 되게 가식적으로 많이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자기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다면 되게 눈이 동글동글해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게 솔직하게 말을 요즘 하는 게 뽑힐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면접 당시 뭐 삼성전자 보셨을 때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많이 안 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거의 3년 전 얘기라 딱 그런데 정말 딱 하이닉스에서는, 물론 이게 보편적인 질문이겠지만 왜 삼성에서 여기로 오려고 해요? 라는 게 가장 보편적이었지만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대답은 스무스하게 잘 하셨나요? 네, 오, 당연하죠. 면접관들이 만족했으니까 여기 또 오셨죠. 사실 아마 면접관분들 중에서도 일어나서 박수 치고 싶은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 저의 생각이죠. 지금 같이 일하세요? 네? 면접관분들이랑?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렇다면 뭐 제가 많은 화학공학과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을 때 항상 대학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대학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인생샷님께서는 이제 주변에 대학원을 진학한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취업 준비 중 뭐 공백기나 면접에서 떨어져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한 친구들도 많죠. 맞죠. 많고, 심지어 이제 삼성 쪽에 대학원 졸업 이후에 이제 갔던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다른 회사 쪽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자기의 성향에 대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로 취업에 대해서 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대학원을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좀 나는 학과 공부가 더 좋다, 좀 더 이 학문에 대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욕심이 있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학원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실 대학원을 가면 어쨌든 이제 취업을 하게 되거나, 이제 아니면 뭐 박사학위, 더 높은 학위로 향하는 게 딱딱 두 갈래의 길일 텐데, 굳이 대학원을 졸업해서까지 회사를 다니면 물론 1, 2년의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위해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거를 위해서 좀 젊은 기간 때, 좀 젊은 나이 때 많은 경험이나, 왜냐면 취업을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게 또 다르거든요.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에 대한 탐구가 있으면 대학원 가는 걸 추천드리고, 굳이 취업 준비 공부했기나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좀 도피식으로 대학원을 간다면 가서도 오히려 힘도 못 얻을 것 같고 흥미를 못 붙이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걸리더라도 차라리 힘들면 1년 쉬세요. 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생샷님께서는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 인터뷰 할 때마다 말하는 게, 대학원은 정말 자신의 학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만 추천한다. 도피성으로 가는 거는 다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인생샷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피성 대학원은 정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대학생 때 했던 생각나는 활동들 있으신가요? 우선은 대학생 때 저는 좀 좋았던 경험이 이제 과의 학생회 활동을 좀 크게 느꼈거든요. 왜냐면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칙칙할 수 있던, 이제 공부만 한다는 뭐 이런 교내 생활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도 좀 더 만나고 좀 많이 뭉치다 보니까 좀 학생회 사람들끼리 좀 돈독하게 되고, 그만큼 서로 공유하는 정보들도 많게 됐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일반 학우분들께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경험론적인 거다 보니. 그리고 이제 교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서포터즈 활동을 좀 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주류 관련 서포터즈를 하긴 했지만, 근데 그러면서 저희 과 아니면 저희 대학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 다른 과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면서 그냥 좀 시야도 넓어진 것 같고, 좀 사람들을 대할 때 오히려 낯가리는 것보다는 먼저 나설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사 준비를 하면서, 이제 행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준비 과정부터 좀 많은 걸 겪다 보니 좀 그런 경험이 많이 중요했고, 또 자소서에도 좀 녹여낼 수 있는 것도 많이 컸고,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마인드도
마인드도 강력해지고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 뭐, 공대생들은 뭐, 서포터즈 이런 활동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상 저도 이런 봉사활동이나 뭐, 서포터즈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게 뭐, 직접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자기소개서에도 저도 한 문항을 썼었고, 네. 면접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사님께서도 자소서랑 면접에 해당 내용, 서포터즈 내용을 녹이셨나요? 아, 네. 저는 서포터즈 내용을 이제 어려웠던 거에도 한번 썼었고, 뭐 창의적인 생각도 썼었고, 네. 제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서포터즈를 했을 때 좀 분위기가 많이 환기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 항상 뭐 이런 거 했다, 이런 대회 나갔다, 이런 거 봤을 때 면접 사실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면접관분들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는데 뭐 서포터즈 하면서 뭐 여기 혹시 뭐 처음에 할 때 혹시 뭐 이술 아세요? 아 제가 이거 관련 서포터즈를 했는데 에?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좀 환기되는 느낌도 들었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서포터즈 활동이 좀 녹아내기 좀 편하기도 하고 직접 경험해 봤던 거니까 그리고 말하면서도 좀 자기도 좀 즐거워질 것 같아요. 저도 좀 서포터즈 얘기할 때는 좀 즐겁게 말했던 것 같고. 네.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면접관 분들이 계속 뭐 반도체 뭐 8대 공정 수율을 올렸다 뭐 어쩌다 짧으면 하루 길어지면 1, 2주까지도 면접을 보잖아요. 그렇죠. 뭐 계속 수율 얘기만 듣다가 막 술 같은 얘기 내용을 한번 듣는다 하면 되게 일단은 귀에 딱 들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면접에서는 딱 눈에 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외 활동 같은 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다. 연애도 많이 하잖아요. 아, 그쵸, 맞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하고 싶은 한 가지. 저는 좀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요. 물론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좀 더 해외여행의 맛을 알았다면 그랬다면 정말 아직도 지금 물론 대학생 때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학생 때 생각해보면 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갔거든요. 술 몇 번 안 먹으면 되고 네, 알바하면 되고 근데 확실히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눈이 튀어지고 마인드도 넓어지고 애초에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시 한번 가장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뭐 남들 다 가는 여행지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좀 비추천하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약간 좀 저를 발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한 가지가 해외여행인 만큼 그러면 대학생 때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딱 저희 시험 공부할 때 공부 안 되잖아요. 저는 바로 술 먹으러 나갔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네.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안 돼 하고 짐 싸서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도 학점이 네. 괜찮으시네요. 왜냐면 이게 안 될 때 붙잡고 있으면 더 안 돼요. 맞아요. 차라리 빨리 가서 애들 할 때 많이 놀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숨 자고 이제 놀았으니까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안 된다. 그러면 전날에 친구들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친구 관리도 잘 하셨으니까 잘 알려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너 나 공부할 때 술 먹었잖아. 내가 널 왜 알려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평소 인간관계를 되게 잘 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하이닉스가 워라밸이 되게 좋다라고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게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업무에 맞춰서 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식이나 어떤 약속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끝내거나 왜냐면 저희가 워라밸이 좀 좋다고 좀 자유유연근무제가 좀 잘 되는 회사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이제 저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업무는 업무대로 보지만 특별한 약속이 있을 때는 그 약속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이 없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진 않겠지만 헬린이. 네. 왜냐면 지금 1월이잖아요. 맞죠. 네, 또 마음 다잡아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요즘 뭐 많은 반도체 기업에서 데이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생샤님은 실제로 데이터를 좀 되게 잘 활용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네. 그럼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으신지? 사실 성과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완전 좀 대외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었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부서에서 좀 활용해서 좀 편히 볼 수 있게 네, 좀 그렇게 몇 개를 만들었고 지금도 쓰여지는 중이긴 하죠.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고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지만 사실 이런 이제 데이터 활용의 뭐 프로그램 이런 파일을 만들기 전에는 저도 한 3, 4개월 전까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전 대학교에서도 이제 해보지 못했던 영역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하고 계속 만지다 보니까 오히려 늘고 또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프로그램 능력도 많이 커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좀 부서 사람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파일도 만들게 된 것 같고 그게 또 저의 성과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부럽습니다. 어, 역대 성과급.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 받을 줄 몰랐거든요.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이제 화공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한 가지. 아, 물론 이제 요즘 뭐 데이터 시대다 이제 컴공 뭐 이쪽과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역시나 빠지지 않는 게 화공이거든요. 맞죠. 네. 어쨌든 과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갈 곳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조금 취업 문에 대해서 취업 벽이 높다고 너무 혼자 좀 자존감 떨어지지 마시고 어떤 대학이든 이 화공과라면 무조건 아 화공이세요? 하면서 다들 엄지를 치켜 세우시는 과에 입학을 하시고 대학교 다니는 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남들 시선 눈치보다는 나 잘났다, 나 화공이다 라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언제든 더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자신감, 자존감 정말 가진 상태로 하시다 보시면 원하는 바보다 더 높은 성공을 이룰 거라고 저는 다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 맞습니다. 진짜 화공이 어려우면 대한민국 사람 망하죠? 아, 당연하죠. 네, 배터리랑 반도체를 꽉 잡고 있는 게 화공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북한처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취준생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네. 이제 화공을 떠나서 취준생 분들께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워낙 지금 취업도 불경기고 이제 또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성공한 길도 많지만 결국에는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신 이제 저희 취준생 분들 저희도 다들 겪어봤지만은 이게 여간 쉽지 않은 길이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 이제 너무 힘들어 하지는 마시고 중간중간 정말 힘들 때는 쉬어 가셔도 좋으니까 좀 건강 관리도 하시면서 힘들 때는 쉬면서 주위에서 응원도 얻으시고 힘도 얻으시면서 저희도 뭐 운동이나 뭐 어떤 걸 할 때 건강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취준도 충분히 건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건강한 취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인생 길잖아요. 100세 시대인 만큼 뭐 취준 1, 2년 더 한다고 해서 뭐 시간이 버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취준 기간이 엄청 나한테는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좀 건강하게 취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만약 저희 회사에 오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하이땡스? 찾아서 네. 제가 메일로 감사의 표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상을 보시고 하이닉스 합격하신 분들은 댓글 꼭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천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